해수 담수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해수 담수화 필터를 넓게 표면적을 펼쳐가지고 옆으로 펼쳐가지고 몇 미터짜리를 통이다 그러면 그거를 100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용량의 물을 제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찌꺼기는 그럼 여러 겹의 금속망 필터 그 규격별로 필터를 거쳐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내고 어떤 부직포 필터의 특수 필터를 거쳐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사각이라고 합시다. 여러 겹의 해수 필터를 거쳐서 물을 제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끓여가지고 자연 방식의 어떤 태양열이 뜨거운 데서는 자연 방식의 증발 방식으로 해서 증발 물을 담소화시킬 수 있거나 끓여가지고 큰 판에 스테인리스 판이든 뭐든 이것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담수화 기술로 사용 그 물을 걷어서 담수화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남은 소금은 걷어서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뭐 염전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금속망 필터를 이렇게 여러 겹의 금속망 필터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부직포 필터를 간단한 필터를 거쳐서 플라스틱 미세 물질을 걸러내고 그것을 염전으로 빨아들여서 하면은 이렇게 염전이 깨끗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정수기 필터가 보통 하나 필터 거치고 이 방식이 아니고 저는 그럴 바에 필터를 넓게 펼치자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정용 필터는 그냥 몇십 센치면 되는데 뭐 대규모 이제 정수장 대규모 어떤 정수를 하는 회사 같은 데서는 몇 미터짜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필터를 목적별로 여러 개의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시에 물을 내려서 표면적을 넓혀서 밑으로 하면은 대용량의 물을 제조할 수 있다입니다. 해수 담수화 필터도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수 담수화 필터가 거친 그런 물이 담수화되는 그런 똑같은 원리를 갖고 휴대용으로도 작게 이런 식으로 표면적을 넓게 해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야외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배 같은 데서도 바닷물 따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강물 같은 데 뜨거나 야외에 놀러 갈 때도 이렇게 물 부으면 거기서 필터를 거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해수와 담수화 필터다 그러면 물 떠갖고 해수와 담수화 필터를 거쳐서 담수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 바닷물 떠서 그냥 물 제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배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아니면 휴대용으로도 그렇고 물을 그냥 끓여가지고 전기로 끓였든 석유로 끓였든 아니면 태양광과 어떤 풍력을 이용해서 기초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전기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야외 가서 석유가 떨어질 때는 정수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열과 풍력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물을 해수 담수화 필터가 됐든 일반 정수 방식이든 물을 갖다가 강물 같은 것도 떠 가지고 정수하는 이런 방식도 되고 시냇물 같은 거 떠서 정수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런 필터 여러 겹의 필터를 여러 겹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휴대용 물통처럼 하든가 좀 크게 만들려면 1m짜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의 물을 제조할 수 있다. 그래서 1m짜리 몇십 개, 몇백 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강물 같은 거 정수하거나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게 이제 해수 담수화 필터를 여러 겹으로 펼쳤다 그러면 해수 담수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해수 담수화에 있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휴대용 이제 태양력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그걸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오랫동안 해갖고 이제 좀 이렇게 바다라든지 놀러 갔을 때나 전기가 만약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연료가 떨어졌을 때 비해서 태양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로 물을 끓이는 방식. 그래서 그 물을 끓이면 그것이 증발을 해서 것을 이렇게 증기를 이렇게 갖고 담수화를 시켜서 바닷물도 될 수 있고 일반 아니면은 강물도 끓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강물 떠다가 그냥 이렇게 끓이면 되긴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닷물 같은 거 꼭 끓여가지고 위에서 증기를 걷어들여서 담수화를 시킨다. 휴대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 같은 데서는 좀 약간 더 큰 용량으로 만들거나, 이런 해수 담수화의 대규모의 해수 담수화가 필요한 데는 물을 끓여갖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담수화를 시킨다는 거죠. 아니면 자연광, 이렇게 햇빛이 좀 뜨거운 데서는
그냥 스테인레스 판이다. 그러면 그 넓게 펼쳐가지고 거기서 증발을 하고 이렇게 소금은 걷어들여서 팔고 증발하는 그 증발물을 가지고 해수 담수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끓여가지고 그런 솥을 1m짜리다, 22m, 3m짜리다 끓이다니. 그 작은 솥을 만들어 끓여가지고 증발을 시켜서 해수 담수하고 나머지 거둔 소금은 파는 자염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염 만드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거쳐가지고 소금기를 완전히 배제한 이런 담수를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 같은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TV 홈쇼핑에서 지금 제 방식이었고 공기청정기 이런 공기청정기는 몇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부직포 필터라든지 기타 다른 필터를 거쳐서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에 환풍기 방식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니 후드로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굽는 걸 보니까 미니 후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공기청정기가 제가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비싼 게 있는데 안 사용한다고 공기가 답답해서 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선풍기 뒤편에다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간단히 끼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필터를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자동차 안에서도 가능, 휴대용으로. 그래서 한 몇천 원이면, 만 원, 몇천 원이면 제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명백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이렇게 정수기 필터를 옆으로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통 가정용 정수기가 이렇게 필터 하나 거치기 필터 이 방식이 아니라 목적별로 필터가 여러 성질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한꺼번에 펼쳐서 동시에 물을 내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 이 방식은 공기 필터 방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필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창문에다가 보통 방충망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미세먼지 같은 거, 여름, 봄이나 이런 데 하면은 황사 같은 거 있으면은 못 열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부직포 필터 같은 간단한 것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를 통해서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끼듯이 공기를 갖다 정화시킨, 그래서 창문을 좀 어느 정도로 환기가 시켜야 되는데 답답하잖아요. 순서가 부족하면. 그래서 그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래서 거기다가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부직포 같은 간단한 필터 또는 비싼 필터 하세요. 사시는데 간단한 필터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공기를 통과시키는 그런 안을 창문에다가 방충망에다가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는 그 방충망에다가 약간 건전지 방식, 이런 형태의 건전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가지고 모기나 그런 것들을 잡는 것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휴대용으로 뭐 텐트나 자동차 안에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다. 집안에서도 이제 이런 형식의 어떤 건전지, 그렇죠. 그 전기가 높게 흐르는 거는 얘들도 있고 위험하니까 간단한 건전지 방식으로서 언오프 해가지고 방충망에 계속 약한 전기를 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가령 비닐하우스에 또 비닐하우스 같은데 이런 데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외부의 해충이 비닐하우스 작물을 해치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런 그를 이렇게 문 같은 이렇게 들어가는 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문 같은 데나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안에 날벌레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축사 같은데 모기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대용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식. 전기를 강하게 흘리면 이렇게 사람이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간단한 건전지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하게 전기를 흘려서 모기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기 끈끈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 끈끈이인데 여기다가 바퀴벌레 끈끈이 하는 것처럼 모기 끈끈이를 설탕 넣고요. 젖산 아시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젖산하고 베이킹 소다를 섞어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모기나 파리, 이따 다른 것들도 곤충도 잡힐 수 있습니다. 초파리 같은 것들도 그런 모기 끈끈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가 보통 하나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이 손으로 손부채 그거를 흔드는 것을 2개나 3개로 해서 좀 더 시원하게 한 그런 부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허접하지만 이것도 의외로 2개 정도면 좀 더 시원하거든요. 3개면 너무 무겁고 한 2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것을 좀 더 주름이 지워졌으면, 부채가 동그랗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름짓, 동그랗게 주름이 좀 지어 있으면 좀 더 많은 용량의 공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손도 힘 안 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셔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기술이 지금 YTN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소개가 돼. 저는 제가 개발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송이 좀 힘들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광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이게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각종, 그다음에 한화가 천무 수출하셨죠. 하나그룹하고, 그다음에 LG그룹,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도 이게 자동차 거기 배터리를 제가 이렇게 격벽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사람 하는 것처럼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뭐 때문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기가 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온도가 추우니까 열을 뺏기는 거야. 그만큼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격벽 처리해서 외부 환경과 차단을 시켜서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난방 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YTN의 어떤 업체가 하시든 현대기아차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또 현대기아차에서는 석유 방식의 프로펠러가 돌려, 비행기 프로펠러도 하셨는데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아니면 항공료 같은 거 돌리든지,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돌리는데, 연료양을 틀리게 오른쪽 왼쪽 윙이다 그러면 연료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많이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조향 움직이는 그런 거하고, 가변 프로펠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가변으로 프로펠러 움직인다고,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움직인다 했더니 그 기술이 그대로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의 어떤 전파 묶음, 이것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한다, 또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전기선 안에서 서로 동축 케이블에 그다음에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통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전기 송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송전하는 곳은 한정 같은데, 또는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A사 레이더 같은 이런 데서도 전원 공급이 필요한 모든 장치에서 이렇게 전선하는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두 개를 틀리게 해가지고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광소면에서도 동일한 기술이 될 수 있고, 광을 증폭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같은 데서 A사 레이더를 서로 레이더의 면적, 소자가 집어넣을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 틀리게 레이저 소자를 만들어서 목적별로 사용하자, 소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러면 이게 영상 레이더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영상 레이더 발전할 때는 강한 전파를 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작은 전파를, 좀 약한 전파를 쏘려면 이게 작은 소자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같은 면적의 대중소가 틀리게 들어가거나, 또 같은 틀리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공급하셨으면 근데 이게 조명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행체 조명, 자동차 조명, 모든 자동차 전자등 조명 안에 조명 램프에 각각 틀린 전기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별로 해가지고 전기 가령 그렇게 되면 이거 틀린 전기를 따라서, 또는 조명의 어떤 사이즈, 조명의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리게 되면 그것이 어떤 비쳤을 때 상대방 자동차나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서로 융합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파행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 묶음도 A사 레이더에서 쐈을 때 그것이 강하게 융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강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레이저 어떤 시각기나 레이저 광 쏠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고요. 레이저 광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나노 구조 이하로도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네. 이렇게 필요한 열을 이렇게 레이저 광이 나오는 대중소다 그러면 소자리를 많이 함해가지고 열까지도 정확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참여하는 레이저 광의 숫자, 레이저 광을 내뿜는 숫자를 조절해서 열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그 레이저 광이 이렇게 레이저를 쏠 수도 있고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방식도 되죠. 똑같이. 그다음에 전파를 쏠 때 이게 그 레이저 소자를 레이더 소자를 여러 개 대중소 여러 개를 목적별로 참여시켜서 팀별로 이제 짜가지고 필요한 열을 뭐 강력한 열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개수가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레이저 공격기 같은데 이런 데서도 보다 그 기체 레이저가 나오는 어떤 그런 공격기다 그러면 뭐 드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싸게 대량으로 이것들을 5만 볼트다 그럼 50만 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50만 볼트짜리 비싼 거 만들 필요 없이 5만 볼트짜리 10개를 만든다의 방식입니다. 뭐 100만 볼트 만든다 그러면 20개 만들면 돼.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가지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0.1cm 단위로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그것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데이터 링크로 초점 방식으로 쏘면은 여기 그렇죠. 그쪽에 강한 열을 갖다가 집중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죠.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쓸 수 있고 레이저 각용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파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레이저 광의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라고 이루어지는 틀리게 해서 서로 공간 중에 이렇게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 위성 통신 같은 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내는 방식이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파 방해만 없이 해서 멀리 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파도 서로 파이니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서로 전파 간섭만 없으면 서로 부목 현상, 인력 현상,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멀리 보낼 수 있고요. 다른 굉장히 그 거리가 도달거리가 멀어지게 길어지게 되죠.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누가 도둑질했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 제가 스스로 뭐라 그럴까 어떤 누구도 그렇죠. 남의 기술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어떤 뭐 소송을 하거나 이건 어렵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부분이다. 저는 제 기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네. 그래서 남의 기술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요. 더구나 도둑질은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든 간에 네. 그를 통해서 제품의 적시를 만약에 누가 하셨다 그러면 제품의 적시를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도둑질 표시 아닙니까? 네. 이렇게